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법 정확성 파악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수능 어법 문제에서 빈출하는 문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법 문제를 그냥 풀면서 그냥 해석해주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저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리를 알고 또 분명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수능 어법 문제에서 빈출하는 문법,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만약에 주어가 길면 주부, 즉 주어가 되는 부분이 길어요. 그렇더라도 그 주부 안에, 주어가 되는 부분 안에 어떤 단어가 진짜 주어인지를 해석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동사로, 그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동사로 일치시켜야 되겠죠. 1번 문항 이런 주어 동사 일치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해서 해석하고 있는지를 묻기가 너무 좋죠.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 동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를 읽어내는, 독해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나 주어 동사 일치는 나올 수 있으며 지금도 나오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자, 영어 문장에서 반드시 한 개의 동사가 존재한다. 두 번째 원칙은요. 영어 문장에는 반드시 한 개의 동사가 존재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첫 번째가 한 개의 문장 내에 두 개의 동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거의 99%의 문장들은 한 개 문장이면 그 안에 동사가 한 개만 있어야 되고요. 두 개가 필요하다면 뭔가 추가되는 동사적 의미가 있다면 그때는 그 동사를 준동사, 즉 투부정사나 현재 분사 ing 붙는 거, 또 과거 분사 pp형이 되는 거, 그리고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의미의 동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준동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동명사로 바꿔줍니다. 즉 문장 하나엔 동사 한 개만 존재한다가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 개 문장 내에는 반드시 한 개 동사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개 문장 내에 동사가 한 개도 없다. 그건 비문법적인 문장이죠. 그게 정답이죠. 아, 문장을 읽었더니 전부 다 준동사야. 투부정사이거나 현재분사이거나 과거분사이거나 동명사야. 그럴 때에는 우리는 그 문장을 비문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의 문장에는 한 개의 동사가 존재한다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연결과 관련된 건데요.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 없이 콤마만으로는 연결될 수 없다예요. 문장 두 개가 있는데 콤마만 갖고 연결되었다? 그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접속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등이 접속사 있어요. and, or, but. 이런 것들을 등이 접속사라고 하죠. 문장과 문장을 같은 위치로, 같은 어떤 동등한 위치로 연결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은 문장이 잘 연결돼 있죠. 이건 괜찮은 문장이죠. 두 번째, 종속 접속사는요. 두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 중에 하나는 시간이나 이유나 양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목적어를 할 때, 주어가 목적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죠. 물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칸마가 껴있긴 하지만 앞에 when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장이
이렇게 뒤로 가도 되니까 주어가 목적어 했다. when 주어 동사 목적어 뭐뭐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연결된 즉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목적어였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목적어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because가 뒤로 올 수도 있고 얘가 앞으로 갈 수도 있죠. 어쨌거나 두 문장을 because나 when 같은 종속 접속사가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내려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3번인데요. 관계사도 접속사이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 관계대명사가 어떤 말인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대명사인데 문장과 문장을 관계시켜 준다는 거죠. 즉 접속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관계시켜 주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도 일종의 접속사입니다. 자, 예문 들어볼게요. I read the book 이라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My mom bought the book. 우리 엄마 그 책을 샀지. 자, 이렇게 같은 명사가 반복되니까 뒤에 있는 말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서 문장을 연결시켜 주죠. 관계시켜 줘. 이렇게 이 사물이니까 이 뒤에 있던 the book을 which나 that으로 바꿔서 넣어주면 이 문장이 서로 연결돼 있죠. 나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 엄마가 사준. 이런 식으로 관계 대명사도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문장과 문장을 여러분 보세요. 문장이 있고요. 칸마 찍고 문장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문장과 문장을 카마 하나로 연결하면 안 돼요. 여기 앞에든 여기든 간에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했었어요. 그런데 관계 대명사는 두 문장을 관계시켜주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로 봅니다. 따라서 관계 대명사가 있다. 그거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문장인 거죠. 이해했죠? 자, 관계 대명사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또 볼게요. 네 번째 빈출사항은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언제나 빈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거기에 비해서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다. 그죠? 다 있는 거. 이런 어떤 문장을 이런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 뭔가 빠진 게 없다. 그럴 때는 관계 부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 부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무슨 말인지 예문을 들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I will visit the house. 나는 그 집에 방문할 거예요. 라는 문장 하나랑 I was born 19 years ago. 나는 19년 전에 거기서 태어났어요. 내가 19년 전에 태어난 집에 방문할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보어 있죠. 맞습니까? 이건 이제 이형식 문장이죠. 뒤에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이형식 문장이죠. 자, 빠진 게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가 나온 거고요. 장소의 관계부사죠. 이 where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9년 전에 태어났던 그 집에 방문할 거예요. 이런 얘기죠. 정리.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가 되어서 앞으로 나갔죠. 이 보세요. 뒤에 있는 이 the book이 관계 대명사가 되어서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my mom bought의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 뭘 샀는지가 없잖아요. 그죠? 관계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중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관계 부사는 부사가 되는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와 같은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관계 대명사가 나왔더라도 앞에 전치사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죠. 세 번째, 접속사나 동격의 that,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what이냐, what에다가 밑줄을 긋고 이게 what일까요, that일까를 묻는 문제. 그죠? that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that일까요, what일까요 묻는 문제는 항상 빈줄이죠. 근데 이제 접속사나 동격의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를 한번 따져보면 해석했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의미가 뭐뭐 하는 것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일단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해석했을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그건 관계대명사 what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한 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요즘 수능어법 문제는 일단 문장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법만 묻는 문제는 나오더라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문법만 묻는 문제 있죠. 우리가 문법을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네가 이 문장을 분석했니? 해석해봤니? 그랬을 때 이 문장이 괜찮아 보이니를 묻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대명사 it이나 its 또는 대명사 they나 them, t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앞에 있는 이제 그 대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그 대명사가 받는 명사가 있겠죠. 그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해서 만약 단수이면 it이나 its로 받고 복수이면 they나 them이나 there로 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맥락상 명백하게 그것은 단수인 명사를 받는데 단수인 명사를 받는데 they나 them이나 there가 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죠. 어법상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석했을 때 이게 단수 명사를 받는 거니 이게 복수 명사를 받는 건지를 해석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비동사를 받았는가 일반 동사를 받았는가를 묻는 문제가 의외로 자주 나와요. 보세요. 만약 앞에 있던 어떤 말이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었어. 그리고 나도 행복했었어. 이렇게 말하려면 여러분들 he was happy가 나왔죠. 여기 was라고 말했으니까 and I did의 was예요. I was 다음에 happy가 생략 happy가 생략되려면 was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는 행복했었다. 그리고 나도 그랬다 하려면 I was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장난질을 좀 칩니다. 당연히 was라고 보겠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좀 헷갈려요. 두 번째, he loved her. 그는 그녀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나도 그랬다. And so did I일까요? So was I일까요? 사랑했다는 것이 loved니까 일반 동사기 때문에 나도 사랑했었다. did로 받아야겠죠. 이런 문제가 의외로 잘 나온다. 왜냐하면 문장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병렬 구문이죠. 여러분 다 아는 거. 근데 다 알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맞추기가 쉽지 않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어가 동사했어요. 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주어가 동사했어요. by 뭐뭐 함으로써. by 다음에 동사. 전치사 by 다음에 동사가 오면 동명사 ing가 오죠.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사이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다면 이 동사는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뭐뭐 함으로써 주어가 동사했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면 by ing였으니까
and로 연결되는 뒤에 동사도 똑같이 ing가 와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병렬 구문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해봐야지만 ing가 오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지만 된다. 문장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이제 66페이지에 어법 정확성 파악으로 넘어갈게요.